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난리인데요. 여야 대표까지 나섰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결렬, 내일 또 회동이 예고돼 있습니다만 자, 시한 안에 이 선거구 획정 답이 나오겠습니까, 변호사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불가능이다. 네. 우선 대표들이 지금 만나서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기본적인 큰 틀의 원칙을 타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안쪽으로 갈 것이냐 300명을 몇 석 넘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숫자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그다음에 큰 틀에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배율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틀의 원칙을 대표들끼리 단판을 지어놓으면 그 전제하에서 다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무슨 군 몇 개구나 모여서 네. 하나의 선거구를 한다. 지금 요 원칙 아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원칙조차도 타협이 안 된 상황이니 그 세부 기준이 이 13일까지 타협이 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봐요. 불가능해 보이네요. 네. 내일 단판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불가능이죠. 모레까지 나오긴 힘들다. 네. 끝난다고 해도 네. 이미 이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내일 한다고 해도 그걸 다시 획정위에 넘겨서 다시 또 그게 국회로 넘어와서 본회의 통과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절차 거치는 시간 자체로 봤을 때도 이미 법정 시한 지키는 것은 어렵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쟁점을 보니까요. 비례대표 유지, 축소 이것이 이제 쟁점이잖아요. 축소하자는 것이 이제 새누리당 쪽이고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를 늘려야 되니까 또 이제 이 야당은 지금 이제 권역별 이 비례대표제 또 고수하고 있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고 평행선인데요. 자, 두 분, 정말 해안 있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소국장님 제안을 하나 내주시죠. 이 부분에서 해안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내일 회동에서 좀 참고하실 수 있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건 국회의원들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인데 네. 선수들이 자기들이 뛰는 룰을 정한다. 이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 어쨌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도 여야 구도가 그대로 네. 갔던 그런 사안인데 눈치 보다 결정을 못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정치권이 국민들을 갖고 우롱을 한 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고.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이제 비례대표 문제, 네. 비례대표를 축소할 거냐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것이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거기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가 한 발자씩 물러나서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제 비례대표의 일정한 축소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네. 저는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어차피 300명 정수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네. 비례대표를 일정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다. 다 대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니면 이제 석패율제를 조금 더 적극적인 석패율제로 해서 그런 정도 선에서 서로가 좀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타협점을 있습니다. 대략 내주셨어요. 석패율제나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의 수는 살짝 줄이고 여야가 서로 타협을 해라. 혹시 김 변호사님 또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면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 다음번까지 생각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선관위 내부 인원이 과반을 넘는 숫자, 그러니까 각 여야가 추천하는 숫자는 극소수만 되도록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반 이하로 하고. 네, 그 위원회에서 결국은 선거구라든지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회는 소극적으로 패시브 모드로 의결하는 것만 하도록 큰 틀의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한국 사회가 상당히 지금 이 지식이랄까 학력이 높은 사회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학회나 한국 행정학회에서 사실은 의견을 내줘야 돼요. 전문가 네. 집단에서. 그래서 여야가 지금 이런 쟁점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학자들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결국은 여야 간의 대표들 사이에 이렇게 밀당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향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학회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조용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 학자 집단인데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라는 의견입니다. 자, 보니까 결국 지난 이 15대부터 이번 19대까지 법정 시한을 다 넘겨왔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넘겨도 되는 거예요? 15대부터 이제 18대, 19대까지 네. 이렇게 보면은 빨리 해도 2월 초, 제일 늦은 날짜를 제가 보니까 3월 12일까지 했더라고요. 아이고, 거의 한 달 전.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전까지. 선거 33일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7대 때 일인데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뭐 직전에 가서야 간신히 타협을 보고 했는데 물론 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런 네. 식이 돼버리면은 이제 신진들이 그렇죠. 어떤 뭐 본인을 알리거나 선거운동을 할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현역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네. 없죠. 자, 이제 이 4부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아까 3부에서는요.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 내일 회동 지켜봐야 될 텐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현역 의원들이 아까 선수들이 룰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정치 신인들은 결국은 이 지역구도 확정 안 됐죠. 선거구도 모르죠. 지금 계속 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네. 불공정 논란이 있고요. 자, 이 문제 빨리 내일 정리되길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젯밤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이 이례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게 혼이 비정상이다. 이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발언에 돌직구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사 교과서 관련 발언이었는데 자, 혼이 비정상이다.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의 언어,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이 어떤 어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어휘들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어떤 때는 정말 폐부를 찌른다고 할까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격한 단어를 좀 쓰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이렇게 네. 보면 겉모습은 유경수 여사를 닮았는데 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 그런 그렇게 얘기도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그 어머니가 가졌던 어떤 국민들의 국모적인 모습, 좀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대통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용어도 사실 정확한 그 뜻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저 용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뭡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결국 나라의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 자리를 거의 20분 이상을 그렇게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나. 너무 대통령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시는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대통령을 좀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신데. 변론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대통령 저게 본인의 소신에 따른 말씀이세요. 본인의 강력한 생각이고 대통령의 그게 소신이다. 소신이고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 소신이 굉장히 위험한 소신이다.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위험성이 농후한 소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김 문제 변호사님의 사견입니다. 이게 네. 뭐 어차피 사견을 말하라고 나온 그렇죠. 자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한국사에 대해서도 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데 부정적인 역사만 조명된 책을 우리 애들이 봐야 되느냐. 그건 애들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대통령 말씀 그 문구만 보면 맞는데 가령 제가 우리 돌아가신 선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삶이 그럼 100% 빛날 정도로 위대한 삶이었냐. 물론 전부이긴 하지만 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거꾸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고 가난에서 탈피시킨 거 이건 잘했어요. 못한 것 민주주의 탄압하고 민주인사 고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후에서 처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못한 거예요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잘한 부분의 역사만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사책 쓰는 이 편찬 위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못했던 이 민주인사 탄압하고 고문했던 부분 역사책에 쓸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 빛나는 역사 특히 이제 상고사 뭐 고구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가령 고구려사 영토가 지금 만주라든지 흑룡강성 이런 부분에 지금 다 우리가 영토가 걸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독도를 넘본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 뭐 군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잖아요. 저 상고사를 강조해서 국민들 머릿속에 이게 만주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가 중국하고 영토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 머릿속에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주 땅에 있는 중국에 지금 한 7, 8억 되는 인구들을 그럼 뭐 다 살육을 할 겁니까? 쫓아낼 겁니까? 이 사고 자체가 얼마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빛나는 상고사, 빛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만 강조했을 때 그게 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생각이 없이 위험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교과서 문제는 워낙 이제 이 지금 첨예한 문제고 네. 앞으로 뭐 야당은 계속 장외 투쟁을 이어가죠. 지금 일단은 이제 국회로 이번 주 돌아왔습니다만 이거 논란이 많은 거니까 두고두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요. 대통령이 어휘 얘기해서 시작했는데 역사로 쭉 번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사실은 이 발언이 더 시끄러웠는데 이 왜 논란이냐면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자, 문재인 대표 발언입니다. 장관과 청와대 출신 측근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며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 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이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운동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발언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소 국장님. 이걸 분명하게 어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아직 규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 현안, 지금 돌아가는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랄까? 네. 이런 것들을 내비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대두가 될 것인가를 결국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여권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선이라는 게 중요한 어떤 질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 세력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이른바 비박계보다는 친박계 인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출을 국회에 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세력 구도겠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선 구도에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가는 어떤 흐름들을 네.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집권 후반기 뭐 한 거의 1년 7, 8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어쨌건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전국을 많이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나아가면 퇴임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이번 총선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재 여야 정치인까지 전부 통틀어서 봤을 때 대중적인 그만한 어떤 세를 갖고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고 또 정치에서는 굉장히 어쨌건 고단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급들은 굉장히 많은 포석들을 깔고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나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던져 놓음으로써 지금 네. 저희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벌써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이 워딩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를 들면 친박이 아닌 사람들도 굳이 나는 친박이다라고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친박의 외피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대통령한테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른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님의 해석은요? 저는 오늘 대통령 좀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당시 한번 이제 야당 대표 시절이죠. 네,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단어를 그대로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여의도 정치, 야당 또는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저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들 교체하면서 총선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전에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대구 경북 쪽에 공천을 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누구나 지금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TK 물갈이론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죠. 그렇게 지금 제3자들은 읽고 있는데 본인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액션을 해대면서 이게 타켓이 물론 이제 여의도 정치 전체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비박계인지 그 타켓은 불분명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인지 뭐 정치적인 아니면 두루두루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을 할 뿐이죠. 네. 본인은 그렇게 사실 해야 될 국정은 제대로 안 하면서 정치공학 자기 세력 부식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극한적인 용어로 비난만 하고 있다. 저건 대통령으로서 참 자질이라든지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방금 소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나름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두루두루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게 보면 결국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집권 여당 내지는 행정부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인데 네. 저렇게 되면 여의도에 대한 심판론 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치권 전체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론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뭔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귀속시키기도 쉬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공천권 분배가 김무성 대표하고 이런 어떤 공천권 다툼에 있어서도 본인이 우위에 서기도 쉽고 여러 가지 효과를 두루두루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면 분명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잘못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다른 데 넘기려고 하는 어떤 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즘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자신감이 좀 지나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왜 이럴까 하면 저는 어쨌건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문제,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 강하고 날카롭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짚어나가고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강한 야당이 있으면 사실 뭐 여당이야 원래 그 정부 집권 부분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당 묶여 있죠. 예, 뭐 그렇다 해도 그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가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어쨌건 야권이 빨리 뭐 통합을 하든 뭐 지도 체제를 확실하게 좀 정비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틀에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네.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가 지금 보면 이른바 저성장 고령화 사회 네. 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어쨌건 제조업의 우리 성장률 수출 이것이 처음 61년 통계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성장을 멈췄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우리 경제가 지금 큰 틀에서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주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총선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기본 전체적인 이런 흘러가는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속에서 국가가 정부가 조금 더 그런 쪽에 많은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 막 정치 현안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막 지금 내각에서 다 총선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저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아이고 두 분 다 오늘 뭐 김경진 변호사님의 쓴소리와 또 소국장님도 이제 우려를 내놓으셨는데요. 근데 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대통령이 국회가 계속 발목 잡아서 뭐 4대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충돌이 많으니까 당연히 임기 후반까지 본인의 개혁까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어떤 이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그동안의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한 당연한 또 어떤 욕망의 발현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정확할 것인지.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그러거든요. 대통령께서 요구했던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80% 이상 통과된 것이다. 네. 지금 얘기하는 4-5가지는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당근과 채찍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주로 이제 대통령은 다그쳐서 이제 해라 나를 따라와라 왜 안 해나 이런 쪽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소통의 방식을 네. 조금 더 여당 야당 또 같이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조금 예. 더 열린 리더십, 열린 네.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취한다면 조금 더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총선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구 획정 문제 이번 주 넘길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이제 총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